네, 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좀 재미가 없는 날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조금 덜한 것 같고요. 짜증나고 화나는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하니까 제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좀 찍었네요. 그래서 제목을 아프니까 주식이다 라고 좀 달아봤고, 일단 주식시장에서 15년째 있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일은 나름 그래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때도 겪을 때마다 짜증은 좀 나요.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잠은 또 잘 안 오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일단 진짜로 아플 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보시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박현산 청장님 코피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좀 휴지를 갖다 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아, 네. 지금 뭐 시장도 이렇게 힘들고 지금 전문가분들이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투자자분들을 도움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좀 격려해주고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좀 하지는 않은 걸로 심각합니다. 지금 좀 일단 지금 구간에서 강경 부장님, 네, 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이게 올해 3월 19일이고요. 진짜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인지 볼까요? 올해 3월 19일이니까는요. 요 날이에요, 요 날. 1439포인트 빠지는 날이고, 제가 코피가 터질 때가 아마 장 하락이 가장 급박했을 때, 아마 3월 19일날 12시 한 10분, 20분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요. 이때는 진짜로 진짜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었잖아요. 그 코로나 걸린 건 1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때는 뭐 몸은 안 아팠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몸도 아팠어요. 몸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정말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2400, 300포인트대에서 1400까지 거의 1000포인트가 다이렉트로 미끄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죠? 32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 초반대이기 때문에 한 170, 180포인트 정도? 요 정도로 힘든데, 지금 이거를 두들겨 맞았었던, 원래 주식을 했었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잊고 싶은 기억이었죠. 근데 또 오늘 빠지고 나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프니까 주식이고요. 이럴 때 좋은 주식 잘 찾으면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비트를 해서 반대 매매가 사상 최고치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데, 당연하죠. 시장에서 주식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래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 매매 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좀 있으면서 소위 반대 매매라는 것들을 많이 좀 접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조금 들어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아침에 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시장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솔직히 좀 그렇게 땡기진 않았어요. 이게 반등이 나올 만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컨디션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상황이고, 일단은 좀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실게요. 이것이 주식입니다. 예.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서 엘트리온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좀 볼게요. 오후에 재료의 소멸이 있었습니다. 재료에 미리 좀 써놨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었고 그 시간이 2시 정도부터 한 2시 20분 정도까지 촬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물론 주식 방송은 다 생방송인 건 아시죠?
어찌됐든 그때 제가 방송이 거의 끝나기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지수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2시 초반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 선진 관련해서 실형이 2년 반 정도 선고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주식들까지 갑자기 빠지고 있었는데, 그 오늘 같은 날은 3시에 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상상에 대해서 조건 허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조건부 허가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같이 빠지게 된 거예요. 결론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걸 분봉으로 좀 볼게요. 이건 오늘 일봉이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2시에 파기환 선진 발표 있은 다음부터 갑작스럽게 빠졌고요. 리바운딩이 나온 듯 하더니 또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3.4%, 최근에 오른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진 적은 없었고요. 최근 2-3달 동안에. 셀트리온도 오늘 장중에 올랐죠.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랐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아침에 쭉 오르다가 막상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는 그에 대한 실말 매물로 해서 5% 이상 4.5% 빠져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3일 연속 음봉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리바운딩이 나오긴 합니다. 요것을 기술적인 반등이라 얘기를 하고요. 기술적 반등.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느 정도는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도 있긴 있었지만은 다른 것들, 왜냐면 허주마라든지 그리고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실적으로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슈 플레이만 하지 말자, 중장기적 투자를 하자 라고 오늘 오후에 파이널 체크 환경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말씀드리지 않았느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빠졌기 때문에 저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이긴 하고요. 어찌됐든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급작스럽게 빠지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 급락의 2가지 오후 재료의 소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있었는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른 삼성전자의 투자, 예를 들어서 오스틴 공장 증설이라든지 기타 파운드리 사업들에 대한 실적인 증설 투자 계획 발표가 기대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허가가 제대로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하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둘 다 좋지 않게 끝났던 거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다른 종목들도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고, 잠시 제가 제 관종 화면 좀 보여드려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냥 좀 섹터별로 조금만 정리되는 것 좀 해보자면요. 지금 오른쪽이 없어요. 오른쪽이 없고, 시총 상위주들 제약바에 다 빠졌고요. 화장품 다 빠졌고, 전기차 부분 이노메틀이라든지 CIS, 얘는 좀 전고체 배터리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다 빠졌고요. 5G 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련해서 좀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조금 대북 관련 섹터 조금 플러스, 다른 쪽은 거의 다 시퍼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다 덩달아서 다른 종목들도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들었다. 조금 힘든 게 아니고 짜증이 많이 났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방송 끝나고 사무실 도착하니까 3시 초반대 정도 됐는데, 제국에 한 분 전화 오셔가지고 다 팔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차장, 예 사장님 못 버티겠습니다. 좀 버텨보시죠. 다 팔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려드리긴 했는데,
그 말려드린 게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시장 하락에 못 버텨서 종목들을 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럴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좋은 주식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자리 그리고 상담을 잘 드리는 역할이긴 하지만 막상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증권사 직원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쨌든 좀 말려드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좀 그만큼 어려웠다.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말이 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 삼성전자로 그분이 한 50% 정도 수익 중인데 일단 다 팔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볼까요? 자,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다가 오늘은 개인이 별로 안 샀어요. 15만 주밖에. 그리고 이렇게 때리던 기관들 중에서 오늘 산 기관들이 조금은 보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 전까지 그렇게 때리다가 막상 시장의 하락의 깊이에 비해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한 흔적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 아마도 뉴스 플로우에 흔들린 우리 개인들의 매도가 좀 크다라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몇 분 말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은 좀 파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의 큰 하락, 큰 재료의 소멸 혹은 재료가 악재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덩달아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좋은 내용이죠. 조금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간지럽죠? 귀가 누구 저 욕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시장에서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야 될 때, 버려야 될 때는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봤을 때 우주항공주 좀 볼까요? 보여드리려면 잘 안 나와요. 볼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썼고요. LIG 넥스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또 뭐 있을 겁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4% 상승. 물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찍었던 미국의 운용사가 우주항공 관련 ETF를 출범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정말로 시장을 떠나야 되고 주식을 안 해야 되고 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올려치는 종목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오늘 다른 건 좋지 않았지만 아침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히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거의 9%까지 떴었죠. 뭐 자랑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는 내용이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실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중요하죠. 실적 플러스해서 시세로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장 버려야 될 때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CIS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 이슈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2차전지 장비 관련주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이슈까지 붙으면서 지금 6,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17,000원 거의 오늘 18,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까지 올랐던 상황이고요. 실적 다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사이에 좋은 종목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스터디 공부만 잘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시장에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 거의 150에서 170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인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한 번씩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리바운딩 국면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시장이 빠지지만 않습니다. 솔직히 이때요. 이때가 조금 이상했던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격 좁히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21선이 위치되어 있는 2945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때 같은 경우도 12월 달이죠. 요때 같은 경우도 21선 닫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빠지면 된다. 근데 여기 조금이 아니고 3,000에서 2,940이면 이거 70포인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길 바라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요 정도 상황까지는 열어놓고 잘 버텨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경 가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관련주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DBI텍 오늘도 6% 급등해서 끝났고요. 뉴스 플로우 살펴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모바일 AP 쪽까지 지금 공급 부족, 차량용 반도체도 역시 부족하고 휴대폰용 쪽도 부족하고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쇼티지 상황입니다. 모질라요.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도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만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적까지 같이 받침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만원짜리가 지금 6만원까지 땡겨서 온 상황이고요. 저는 이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안 좋은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닌 그 시장에서는 매기가 쏠릴 수 있는 쪽도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일 것 같고 대부분 분들이 뉴스를 보고 겁먹어서 이럴 때 떠나버립니다. 이럴 때 떠나버려요. 떠나면은 지는 겁니다. 왜 져요? 내 돈 잃고 져서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거고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겠느냐? 일단 조금 더 이격 수렴 과정을 거치긴 해야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텐데 오늘까지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3번 정도 빠지게 되면 양봉이 좀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희 박선수TV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의 시작은요, 주식 투자의 길은요, 무한한 경험적인 반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좌가 어느 순간 살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기법들이 있는데, 아, 나는 이런 국면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아, 나는 이런 국면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좀 써야 됩니다. 이것을 증권사에서는 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좀 연세가 있으신 저희 지점장님급 분들 그리고 본부장님급들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복귀했던 노트가 이만큼씩 있어요. 뭐 2005년 몇 월 며칠 시장 폭락 이때 뭐가 올랐고 뭐가 빠졌고 이거를 다 손으로 적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노트를 열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지, 이럴 때 이런 종목이 올랐지. 저도 사원 때 복귀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제 거 텔레그램 통해서 제 그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그 복귀를 할 수 있는 전자적인 약간은 좀 인터넷 발달해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메모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박선수 TV에서 박현상이 이런 장도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매기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이전이 되는 것 같으니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 말씀드리는데 DBI텍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기존에 말씀드린 네페스 아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8%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말씀드렸죠. 유니셈 지금 7% 상승 신고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아마도 내일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업황이 살아나는 기대감도 있긴 있지만은 이것들은 싸다는 겁니다. 싸다. 레포트 살펴보시면은 올해 퍼가 7배, 6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핵심이에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정말로 싼 종목을 찾고 있고 아직까지 매기는 끊기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시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지도 마세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니까 주식이고요. 아프니까 주식이고 이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이야 제가 매일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뽑으시는 것도 일종의 투자 팁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요.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잘 얘기 안 드리는데 투자 정보들 안에서 통합 뉴스를 누르시면은요. 여기서 신규 추천이라는 걸로 통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매일 증권사에서 신규 추천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종목을 뭐 할지가 힘드시다면은 요게 8시 반 정도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기서 매매할 거를 찾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박선수 TV에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뽑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어려운 시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고요. 1000명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브 열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